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면서 도시배에 있는 황궁을 향해서 대규모 평화 행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바 씨, 이 행진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나요? 이때 당시에 경기가 나빠지면서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도 금속 기계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부당 해고를 당하면서 광장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생활고에 시달린 시민들까지 다 합류를 하면서 황제를 만나러 간 사람들의 수가 거의 30만 명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겼습니다. 야, 그럼 교수님 이 30만 명에 달하는 이 백성들이 막 황궁으로 막 몰려들 때 이 황제 반응은 뭐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사실 이때 니콜라 2세가 황궁을 떠나게 되는데요. 떠나면서 시위를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무장한 황궁 경비대가 시위 행렬을 막아섰고요. 근데 백성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궁으로 다가오니까 경비대가 드디어 총을 발포하기 시작을 했죠. 광장이 순식간에 붉은 피로 뒤덮였고요. 당시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는 200명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그 시민들이, 백성들이 사망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 시위를 벌인 백성들을 어버이인 황제가 무력으로 짓밟은 셈이죠. 와.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백성들은, 또 시민들은 분노했고, 수도인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시작된 시위가 러시아 전역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니콜라스 2세는 억울하겠어요. 예. 나는 자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 맘대로 어버이라고 생각했으면서 막 이러겠어요. 그리고 모스크바에서도 총파업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태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니콜라 2세는 더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아, 왜 그래? 예, 자기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이제 없애려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항은 더 커지죠. 예, 점점 더 거세집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 도시 곳곳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고요. 1월 한 달 동안 러시아 전역에서 일어난 파업의 참가자가 약 44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진짜 안팎으로 너무 혼란스럽네요. 예, 피해 일요일 사건을 기점으로 러시아 그 백성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황제는 백성을 자식처럼 보살피는 어버이가 아니라 백성을 괴롭히는 압제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내려오던 로마노프 황실의 뿌리가 이때부터 뒤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황제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며 러시아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속화하는 사건이 또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또야. 러시아 제국을 파국으로 몰아넣으며 마음대로 주무르는 한 인물이 등장한 것인데요. 요슨? 예, 요승, 바로 그 희대의 괴인, 괴승 라스푸틴인데요. 라스푸틴. 아, 라스푸틴이다. 라스푸틴. 라스푸틴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단 종파의 수도사였는데요. 우연한 기회로 혈유병 환자인 니콜라 2세 아들, 즉 황태자를 살려냈다면서 황제 부부의 절대적 신임을 얻게 됩니다. 아, 이거 배웠네. 예. 이후 라스푸틴을 성자라고 믿는 추종자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는 자기의 명성을 이용해서 추종자인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기도 하고 황실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뇌물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스푸틴의 행태에도 황제 부부는 그저 그를 감싸돌고 돌기만 바빴죠. 이런 상황에서 라스푸틴 때문에 황실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지? 바로 라스푸틴과 황비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나는 것이죠. 맞아. 맞아. 있었어. 이건 라스푸틴과 황비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이라고 비꼬는 것이죠. 다음 그림에는 황제가 시중을 들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국정을 농단하는 라스푸틴과 그에게 휘둘리는 니콜라 2세가 시중드는 하인으로 그려져서 당시 여론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과연 이 소문은 사실이었을까요? 네. 사실.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오지 않거든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 사실이 아니에요. 예,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라스푸틴은 자기의 권력의 원천이 어딘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는 당장 황제의 신입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러시아 황실에 실망한 사람들은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문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만큼 황실과 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 일요일 사건과 라스푸틴의 국정농단으로 황실에 대한 백성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실망감이 가득했던 1914년에 드디어 러시아 사회주의가 또 한 번 가속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세계 1차 대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발발하니까 러시아는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와 함께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연합군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전쟁에 러시아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힘들어했겠죠. 지금 생활고에 전쟁까지 못 힘들어 죽겠는데 버티겠는데요? 뭔 전쟁이야. 전쟁 처음에는 애국심에 고취되어서요. 아, 전쟁을 싸우자.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그래요? 싸우자. 그리고 그 전쟁 시작 후에 니콜라 2세가 총사령관으로 전장인 동부전선에 직접 뛰어들거든요. 하지만 니콜라 2세는 전쟁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후퇴를 거듭하면서 여러 러시아 도시들을 적에게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 백성들의 인명피해까지 생기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죠. 그럼 교수님, 러일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또 진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왜 이렇게 계속 지기만 하는 거예요? 당시 러시아는 전쟁에 참여하는 게 힘들 정도로 이 군대의 상황이 열악했거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근대화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아하. 러시아의 생산 능력이 세계대전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맞아. 예.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군대의 상황을 본 러시아 혁명가가 군대에 무기는 고사하고 병사들이 신을 분화조차 없다는 것이 이내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뭔 얘기지? 어떻게 예. 때로는 병사들이 먹을 식량도 모자랐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한 군인이 연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편지 내용을 지원 씨가 이번에는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나스티아, 제발 좀 내 부탁을 들어줘. 담배 1파운드하고 부스럭이라도 빵 좀 보내줘.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야, 부스러기를 달라는 거 아. 보니까 빵 부스러기도 못 먹는 상황. 배가 그냥 고르고 있나 봐요. 절박해요. 예. 그 러시아 병사들은 적군은 물론이고 굶주림과 열악한 환경과도 치열하게 싸워야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러시아가 이길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면은 교수님, 일단 전쟁터에서 이 싸우고 있는 군인들한테도 식량을 지급이 못 될 정도면은 뭐 백성은 완전 뭐 더 힘들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전쟁에서 모든 물자를 다 전선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후방에 있는 민간인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데요. 애국심이 확 줄었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자 전쟁 1년 만에 2배로 뛰어올랐던 모스크바 물가가 3년 뒤에는 또 3배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와. 특히 그 식료품값이 껑충 뛰었는데요. 전쟁 전과 비교해서 쇠고기는 5.5배.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감자 없이 못 사는데요. 감자가 8배나 비싸졌다고 합니다. 와. 아, 어떻게 사 먹어? 예, 그리고 통식빵 하나, 바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통 60코페이카에 팔았었는데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50코페이카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종일 일해도 빵 한 덩어리를 사지 못할 정도로 물가가 크게 뛰어올랐던 셈이죠. 어머, 말도 안 돼.